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 유기상 검사 해석 시리즈 OAT 다시 보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좋은 비타민이 독이 되는 순간 메틸화의 역설이라는 주제로 메틸화와 엽산 사이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뇌에 좋다고 알려진 영양소를 섭취했는데 오히려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달 촉진이나 인지 능력 개선 같은 좋은 기대를 가지고 영양제를 먹였지만 실제로는 수면 장애, 공격성 심화, 비명과 과흥분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명현 현상이 아니라 뇌가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신경계 과속 사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분명 뇌 발달에 필수적이라는 그 좋은 영양소들이 왜 우리 아이들에게는 독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메틸화의 중요한 점은 메틸기가 얼마나 많이 공급되는지, 즉 양이 아니라 이 메틸기가 우리 몸에서 어디로 분배되는가에 있습니다. 저메틸화나 과메틸화처럼 한 가지로만 보는 것보다는 메틸기가 도파민 생성이나 신경 전달 물질 분해 같은 안정화 과정에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틸기의 주요 사용처는 신경 전달 물질, 즉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합성, BH4 회로의 재활성화로 인해 세로토닌, 도파민의 합성에 관여, 콤트 효소를 통한 도파민, 에피네프린의 정리, DNA 단백질의 유전자 발현 조절을 하는 데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분배의 우선순위가 뇌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1편과 2편에서 이미 ETC 병목과 글루타메이트 청소 실패를 확인했습니다. 불안정한 뇌, 즉 NMDA라는 특정 경로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메틸화를 강하게 진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독이나 안정화 작용에 메틸기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흥분성 물질의 합성 경로로만 쏠릴 수 있습니다. 이는 NMDA 과활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글루타메이트 자극을 가속화하여 마치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파민 상승으로 인해 일시적인 반응 개선이나 각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면 악화, 감각 과민, 강박적인 행동 증가 같은 흥분 독성 구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 기능 향상이 아닌 오히려 위험한 자극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량의 자극에도 과민 반응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콤트 유전자와 효소의 활성입니다. 콤트는 메틸기를 이용해 도파민 같은 흥분 물질을 분해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콤트 기능이 느린 아이 슬로 콤트에게 메틸기를 과공급하면 분해는 못하는데 합성만 늘어나서 카테코라민, 즉 흥분 물질이 뇌에 쌓여 불안, 강박, 폭력성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는 에너지 상태입니다. 메틸화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많은 에너지와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ATP와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에서 들어온 메틸기는 정돈이 아니라 자극으로 오작동합니다. 엽산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히 5-MTHF와 폴린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5-MTHF는 활성형 엽산으로 뇌 장벽을 직접 통과하여 메틸화 회로에 즉시 들어갑니다. 이는 빠르게 작용하지만 속도 조절이 어려워 아이를 예민하게 만들거나 불면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폴린산은 몸에서 몇 단계를 거쳐 활성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신체가 스스로 속도를 조절할 여지를 줍니다. 따라서 비교적 부드럽고 안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NMDA가 과흥분 상태일 때는 5-MTHF와 같은 빠른 메틸화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메틸화 과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자동차와 도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엑셀은 엽산이나 B12 같은 메틸화 영양제와 같습니다.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엔진은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 즉 ATP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도로는 뇌의 상태, 특히 NMDA나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나타냅니다. 메틸화는 시동키가 아니라 가속 페달이라는 핵심 개념을 기억해 주세요. 만약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공사 중인 상태, 즉 뇌에 염증이 있거나 흥분되어 있는데 발달이 느리다는 이유로 고용량 엽산이라는 엑셀을 계속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량 진동이 심해져 멀미나 두통이 오고 방향 없는 가속으로 의미 없는 상동 행동을 보이거나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수면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속할 때가 아니라 도로를 잘 닦을 때, 즉 뇌의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틸화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지 신호들이 있습니다. 유기상 검사에서 퀴놀린산, 글루타메이트, 피로부산이나 젖산, 그리고 알파 케토글루타르산 같은 지표들이 높게 나온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퀴놀린산 증가는 뇌 염증과 신경 독성을 의미하고 글루타메이트 증가는 흥분 독성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높은 상태에서 고용량 메틸화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금기사항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안전한 치료를 위한 4가지 필수 질문입니다. 먼저 1단계로 뇌의 도로는 평탄한가, 즉 NMDA는 안정적인가? 다음으로 2단계 엔진은 정상인가, 즉 에너지는 충분한가? 이어서 3단계 브레이크는 작동하는가, 즉 콤트는 감당 가능한가?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지금 필요한 것은 가속인가, 아니면 잠시 멈춤인가? 이 순서를 바꾸면 치료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핵심만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메티라는 가속 페달과 같습니다. 둘째, NMDA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뇌의 도로 공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활성 엽산인 5-MTHF는 때로는 너무 빠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콤트 활성이 느린 아이는 흥분 물질이 쉽게 쌓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무엇을 더하기보다는 오히려 빼기가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편에서는 도로를 청소하려고 해독을 시작했더니 아이가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상황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왜 해독을 했는데 오히려 더 예민해질까라는 주제로 산화 스트레스와 글루타치온의 역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